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타입니다. 나는 2023년 12월 은퇴할 것이다. 50만 불을 가지고 은퇴할 것인데 연수익률 20%, 올해 6만 불 수익을 도전할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애플, 아마존 지금 더 사 모아야 할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년물 채권 금리가 급등했던 시점,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할 건 하겠습니다. 애플 보합 수준에서 장 마무리했고요. 아마존 마소 1%대 상승, SE만 좋은 실적을 가지고 11% 급등했습니다. 거의 전고점에 가까워졌고, 땡큐 SE. 저의 시드 전체 평가 금액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이 SE가.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장을 주도를 했고, S&P는 0.47% 하락. 가지고 있는 ETF 아크 기대에 못 미치는 0%대 상승으로 마감했고, 아이클랜 ICLN 1% 상승, 반도체만 2%대, 러셀은 소폭 하락했고요. 다음 이번 주 주간 오일 시추 에너지 큰 상승해줬고, 인터넷 소셜 테크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장이었습니다. 무서웠죠? 다음 스타일별로 한 주간은 모두 하락했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대형보다는 소형 성장주가 하락하는 추세다. 금리 상승을 반영하는 모습이었고요. 저는 전고점, 전체 시드 대비 전고점 30만 8,683불, 그래서 총 거의 9%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총 15%의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저는 애플을 10%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SMH 반도체랑 아크를 2.5%씩 담았고요. 향후 주식이 5%씩 올라가면 올라간 주식의 5%를 팔고 TIP를 5%를 추가적으로 매수한 다음에 총 자금의 10%를 가지고 NTSX를 매수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시에 NTSX 매수 보유 비중을 50%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지 자산의 30%가 되는 시점이 NTSX가 채권을 60%나 가지고 있는 ETF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약 30%가 나오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시에 약 30% 해지 자산을 가지게 된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상승했었을 때의 흐름적인 흐름, 요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하고 아마존의 주가는 어떻게 변동을 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잠깐 소강 상태가 되면서 나스닥이 반등을 했는데 장 막판에 또 힘을 못 썼어요. 주간으로 보면 완만했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말이죠. 성장주들이 힘을 못 썼고 전체 40년 흐름을 봐도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황을 보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우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성장주도 시기가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이 되면 사실 꾸준한 상승을 하는데 10년물 국채가 급격하게 반등을 해버리면 주식이 발작을 한다. 근데 이번에 상황이 주식이 전체적으로 발작을 한 게 아니라 성장주 위주로 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자 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의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번 주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금요일 새벽에 680불짜리 테슬라를 살까 120불짜리 애플을 살까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애플을 선택을 했죠. 자, 그 이유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이 애플과 아마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성장주에 영향을 미친 게 금리가 50% 금리에 급등을 한 요 기간 24일 정도 최근에 한 달 만에 52%가 급등을 했거든요. 기간은 짧은데 급등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이 발작을 했는데 50% 상승하는 기간에 252일이 걸린 날이 있었어요. 2017년 9월 8일부터 2018년 5월까지입니다. 이때도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퍼센테이지가 50%나 됐어요. 근데 기간이 252일이 걸렸어요. 252일이면 1년에 걸쳐서 금리 상승이 50%가 넘었는데 이번에는 24일밖에 안 걸렸는데 50%가 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해보니까 주가가 발작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기간에 애플은 18%나 상승을 했습니다. 243일간. 그러니까 1년 미만 약 한 9개월 정도 3824니까 9개월 정도 금리는 50%가 상승을 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기간에 애플 주가는 18%나 상승을 했다. 등락은 있었다. 등락이 10% 미만으로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전고점 대비했었을 때요. 완만하게 금리가 상승했더라도 애플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장기간으로는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마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 때 65%나 상승을 해요. 아마존이 어마무시하죠. 다음 이 기간 동안에 아마존은 하락률을 보면 전고점 대비했었을 때 14%의 하락을 일시적으로 하고 기간은 약 20일, 회복 기간은 2달 정도가 걸리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두세 달 참으면 이 금리 상승하는 시점에 아마존이나 애플은 앞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가장 최근의 금리 상승, 약 거의 8달, 9달에 50% 이상 상승을 한 금리 상승기 때 애플과 아마존은 상승을 했다. 그것도 아마존은 거의 60% 이상을 상승을 했죠. 다음은 진짜 시장이 이번에도 무서워한 테이퍼링. 예전에 이 테이퍼링 때문에 진짜 무서웠던 시점 바로 2016년 그리고 2014년 2013년이 바로 테이퍼링 관련된 금리 상승이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자, 2013년도에 83%나 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이 기간이 127일이에요. 약 4달 동안 이렇게 폭등을 합니다. 국채 금리가. 다음 127일간 10년물 국채 금리가 83%가 올랐고 다음 46일간 50%가 올라요. 지금 50%가 오르는 시점이 현재 24일 정도 아까 걸렸잖아요. 한 달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비슷하죠. 46일간 50%. 이때가 2013년 6월 21일부터 2달간이죠. 거의 2달간. 요때 애플은 12% 이상 하락합니다. 단기적으로. 2달 정도 걸리죠. 회복하는 시점이. 다시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플은 이 테이퍼링 기간에 주가가 떡 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사실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해요. 성장 동력을 잃고 애플은 이제 끝났다라는 시점. 그리고 거의 혁신 기업으로의 이미지를 다 잊어버리는 시점이거든요. 이때 워렌 버핏이 매입을 시작했죠. 그래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은 애플 자체의 실적도 나아지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아이폰 판매도 늘어나고 있고 아이폰 판매뿐만 아니라 이 아이폰 플랫폼 안에서 실적이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아마존 이 기간 때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63%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존이 오르는 시점에서도 무려 63%가 오르는 시점에도 등락은 있었다. 이때 10% 내외의 하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죠. 주식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팔 시기와 살 시기를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기업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 찬스라는 거죠. 하지만 매수에도 추가 매수를 할 때도 계획적인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분별하게 샀다가 10% 이상의 하락이 와버렸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멘탈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15% 하락을 보고 3%가 떨어질 때마다 5%의 매수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락의 시점과 다시 상승하는 포인트는 저는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아마존과 뭐 애플 이렇게 돈 잘 버는 애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지금 뭐 제가 알아보는 게 애플이나 아마존이니까 그냥 존버하면 돈 번다 이 말이죠. 자, 다음에 금리 폭등 시기 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때도 약 6개월에 걸쳐서 168일 동안 88%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합니다. 아마존은 이 기간 동안에 5% 상승을 했고요. 상승률이 뭐 크지는 않죠. 전고점 대비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후 하락폭 15% 이상 하락을 했다가 이후 주가는 횡보하는 시점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횡보를 하다가 우상향합니다. 주가가 폭등을 한 시점이죠.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 10% 하락을 하다가 쭉 우상향을 해버려요. 요때도 조금만 참으면 우상향하는 폭등하는 시점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8% 이상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다. 애플 자체가. 그리고 채권 금리 10년물 채권 금리가 88%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하락은 있었지만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완벽하게 급등하는 모습이죠. 지금 중요한 거는 저번 분기, 저저번 분기 코로나 이후의 실적에 주목해야 됩니다. 순이익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는 이 어려운 시점에도 실적을 보여준 이 두 기업은 일시적 하락을 견디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금리 상승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리고 패드가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짧으면 한 달 길어야 3개월 정도 버티면 올해 수익률은 요 두 마리가 다 벌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 하락은 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팬데믹 때 돈 잘 벌었고 그 전에도 돈을 잘 벌었었고 일시적 등락은 있지만 금리를 이겨내고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전히 애플과 아마존은 지금 더 사 모아야 할 주식이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요한양 헬스터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